피팅을 할 때는 선이나 수치, 자세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통증 관리도 함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피팅을 다 맞춰놓고 이제 통증 관리도 같이 다뤄야 된다고 보는. 네, 제가 피팅에 대해서 여지껏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는데요. 보통 피팅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평소 내 자세보다 좀 더 숙여진 자세, 그러니까 그 자세로 피팅이 대부분 끝납니다. 그럼 숙여진 만큼 불편함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도 피팅을 진행했었거든요. 요즘에는 아마 그러진 않는 것 같은데, 피팅 끝나고 나서 한동안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니면 불편하시면 한 달 후에 다시 한번 오세요. 뭐 이렇게 타시고 이렇게 하고 돌려보내고요. 그리고 그런 통증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속도는 빨라졌으니까 속도 빨라진 거에 만족하고 통증에 대해서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실제 타다 보면 내 몸이 거기에 맞춰지니까 점점 이제 편해지는 건데, 그 통증의 원인을 알고 있으면 그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아는 거죠. 그래서 피팅을 할 때는 이 선이나 수치, 자세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통증 관리도 함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피팅을 다 맞춰놓고 이제 통증 관리도 같이 다뤄야 된다고 보는데요. 통증은 사실 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특성 중에 하나가 어떤 근육이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일을 하면 통증은 무조건 발생해요. 그러니까 간단한 예가 벌 받는 거거든요. 간단하게 손 들고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상태로 고정되면 일정 시간 지나면 무조건 아픕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배운 적 없지만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 수 있는지 알죠. 그러니까 몰래 내리면 돼요. 우리가 빨리 가려고 할 때 허리 숙였던 것도 배운 적 없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불편하면 자세 바꾸는 것도 배운 적 없지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 근육의 피로도는 상당 부분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얼마나 다양하게 적절하게 하는지에 따라서 지금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증 관리는 지금의 체력으로 더 멀리 더 빨리 갈 수 있는 데 있어서 영향을 아주 크게 줍니다. 그래서 피팅만 하고 딱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같이 살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피팅 과정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피팅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편하면 이렇게 합니다. 자세를 바꿔요. 그건 앉아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그럼 궁둥이 아프죠. 그럼 들썩들썩 하죠. 자전거 탈 때도 손이나 어깨가 아프면 잡는 위치를 바꿔요. 궁둥이 아프면 엉덩이를 들죠. 그러면 통증이 완화됩니다. 그렇게 자세를 바꿨을 때 왜 통증이 완화되냐면, 관절의 각도가 변하면 그 관절에 붙어 있는 근육의 수축 상태가 변하죠. 그러면 그 근육의 혈액순환이 좀 좋아져요. 그럼 피로물질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불편하면 사실 자세를 바꾸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근육이 이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고정된 상태가 지속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로물질이 이렇게 점점 쌓여가요. 그래서 이 피로물질이 일정 수준 이상 쌓이면 그걸 이제 통증역치라고 하겠습니다. 통증역치 이상 딱 쌓이는 순간 몸에서는 통증 신호를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통증 신호가 나오면 우리는 그 동작을 수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세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세를 바꾸면 그때 근육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러니까 자세 바꾼다는 게 눈으로 볼 때는 관절의 각도가 변하죠. 그러면 그 관절에 붙어 있는 근육의 수축 상태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수축 상태가 변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힘들 때 스트레칭 하고 나면 좀 편해지죠.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편안해지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자세를 바꾸는 짧은 순간 동안에 근육에 피로물질이 덜 생성돼요. 부하가 잠깐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자세를 바꾸면 이 피로물질이 통증력이 밑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통증 역치에서부터 이 조금밖에 안 줄어들었기 때문에 통증 역치에서부터 요 줄어든 요까지의 여유폭이 작아요. 그래서 조금만 피로물질이 쌓이면 다시 아파요. 그래서 아픈 다음에 자세를 바꿔주면 조금 있다가 또 아프고, 그럼 자세 바꿔주면 좀 괜찮았다가 또 아프고,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불편해진 다음에 자세를 바꾸면 잠깐 괜찮았다가 아프고, 이걸 계속 반복해요. 그러니까 통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이려면, 아니면 통증을 일으키는 시간을 늦추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러려면 불편하기 전에 바꿔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로물질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쭉 이렇게 증가했다면 멀쩡할 때, 멀쩡하지만 피로물질은 쌓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지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멀쩡하지만 피로물질은 좀 쌓였죠. 이걸 자세를 바꿔주면 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다시 또 주자세 놓고 다시 좀 자세 바꾸면 좀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자세를 중간중간 자주자주 바꿔주면 통증 역치까지 피로물질이 쌓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난 불편하지 않으니까 지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하게 이 통증 관리는 주 자세가 있고, 그 자세가 불편하기 전에 조금씩 자주자주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바꿔주는 이유는 관절이 큰 힘을 내는 영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크게 바꿔주면 큰 힘을 내는 영역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큰 힘을 못 내거나 큰 힘을 못 내는 상태에서 큰 힘을 내려고 그러면 무리가 되니까 불편해지는 거죠. 흔히 페달링이 강해지면 오금이 아프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오금이 아프면 보통 안장이 높아서 오금이 아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안장의 높이가 적당한데도 불구하고 오금이 아픈 경우가 있는데, 오금을 많이 쓰는 방식으로 힘을 썼던 거죠. 무릎이 많이 펴진 상태에서는 큰 힘을 못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페달이 6시, 7시일 때는 큰 힘을 못 내요. 큰 힘을 못 내는데 거기서 긁거나 당기는 페달링 습관이 있으면 오금이 빨리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큰 힘을 쓰는 영역으로 벗어나서 힘을 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큰 힘을 쓰는 영역을 벗어나지 않고, 이 상태가 큰 힘을 쓴다면 여기서 조금만 변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시키고 대신에 자주자주 바꿉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근육에 쌓인 피로물질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현재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통증 관리의 기본. 그럼 이거를 몸에 있는 각 부위에 이 요령을 적용하는 거죠. 통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압박하고 팽팽한 상태가 일정 시간 지속되면 무조건 아파요. 그게 우리 몸의 특성인 건데요. 자전거에서 그 압박이나 팽팽함이 생기는 곳을 찾아서 그걸 완화시켜 주기만 하면 더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압박되는 곳은 자전거와 사람의 접촉 부위죠. 손과 핸들바, 공둥이와 안장, 그 다음에 발바닥, 발하고 페달하고 세 군데죠. 일단 이 손부터 말씀드리면, 여기를 잡고, 여기가 주자세라면 이 사이클도 마찬가지죠. 후드를 잡았다가 탑을 잡았다가 드롭을 잡았다가, 이거를 자주자주 해주는 거예요. 멀쩡할 때. 그러니까 주 위치는 후드가 주 위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불편하기 전에 자세를 자주자주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령을 이제 목관절에 적용하면 단순하게 시선만 바꿔주면 돼요.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잠깐 풍경도 보고, 어떤 데 잠깐 밑에도 잠깐 보고, 그러니까 뒤도 살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후드를 잡았다가 이렇게 탑을 잡았다 하는 것만으로도 이 관절이 앞뒤로도 움직이니까 고정되지 않아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피로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이런 거를 그냥 하면 돼요. 그럼 허리 쪽에는 편안하게 이 상태에서 잠깐씩 상체를 이렇게 후드 잡았다가 이렇게 탑을 잡았다 하는 것만으로도 얘가 살짝 세워지니까 얘가 느슨해지죠. 이 각도가 이렇게 작아지면 이 뒤에 근육이 팽팽해지면서 빨리 통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얘를 잠깐씩 느슨하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를 바꿀 때는 속도가 변하면 안 됩니다. 더 빨라져도 안 되고 더 느려져도 안 돼요. 왜냐면 빨라진다면
피로물질이 더 쌓일 거고, 느려지면 다시 또 속도를 높여야 되니까 또 피로물질이 쌓이겠죠. 그래서 짧게 자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 쪽은 이게 주자세라면 이 상태에서 일부러 허리를 눌러서 이쪽에 있는 근육들의 수축 상태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엉덩이 근육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얘가 좀 더 팽팽해진다고 해서 얘가 먼저 아플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허리 쪽이 아프니까 허리 쪽 근육의 피로도를 낮추는데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좀 잠깐씩 이렇게 눌러주거나, 어떤 때는 잠깐 이렇게 둥그렇게 하거나, 주자세를 놓고 이 상태에서 잠깐 더 누르거나 잠깐 둥그렇게 하거나 이런 거예요. 그리고 또 엉덩이를 이렇게 들어주더라도 여러 곳에 관절의 각도가 변하죠. 그럼 그 관절에 붙어 있는 근육의 수축 상태 변하면서 혈액순환 좋아지고 피로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들어주니까 궁둥이하고 안장과의 압박되는 시간이 줄어들죠. 그래서 안장통도 상당 부분 완화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를 자주자주 바꿔주는 게 피로를 낮추는데 필수 요령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를 자주자주 바꿔주려면 손과 팔이 편해야 돼요. 손과 팔이 불편하면 자세 바꿔주기 싫어집니다. 당장 여기서 핸들바에 무게가 많이 실려가지고 손과 팔이 불편한데 여기서 허리를 이렇게 눌러준다거나 엉덩이를 이렇게 들어준다고 하면 핸들바에 무게가 더 실리면서 손과 팔의 부담이 더 커져서 더 아파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과 팔이 불편하면 자세를 덜 바꿔주게 되고, 그러면 통증이 더 빨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자세의 조건 중에 손과 팔이 편한 게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피팅에서 강하면서도 편해야 되는데 특히 손과 팔 편한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피팅 쪽에서는 핸들바의 무게가 덜 실리게끔 하는 거예요, 되도록. 그래서 적당한 안장의 높이라든가 앞뒤 위치를 맞추는 거고, 핸들바 높낮이 가지고도 핸들바에 실리는 무게를, 또 스템의 길이를 가지고도 핸들바에 실리는 무게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피팅에서 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 요령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손과 팔을 편하게 만드는 게 좋은 자세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 부분은 영상을 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달링의 직접 쓰는 이 관절에 대해서도 그렇게 피로 관리가 좀 필요한데, 이 부분도 따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